봐봅시다. 우리가 이것의 해가 이거일 때 K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범위를 나눠서 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제 풀 때 당연히 그 방법은 다 알지. 이게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오케이? 근데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냐면 그래프를 통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만 놔두고 이항시킬 거야. 묶을 수 있는 건 밖으로 묶어 내버립시다. 2x 플러스 1 이렇게 밖으로 빼도 상관은 없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 양변에 나눌게요. 2x 플러스 1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 좀 더 잘 보이거든. 이 앞에 있는 게. 이 그래프가 이거보다 더 밑에 있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x축을 기준으로 무엇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치는 그래프인데 절대값 씌워서 올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정확히 뭐에 대해서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가 뭐보다 y는 2분의 k 플러스 1보다 더 작은 y는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보다 더 작은 범위의 x의 범위, 이 작은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고 이 범위가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고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거는 문제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어차피 대칭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은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이때의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함수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3이 이 값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프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 문제를 내가 계속 풀 건데 그러면 잘 봐봅시다. 6번 봐봅시다. 이게 서로 같을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 봐봐. 절대값이 두 개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점으로 x는 3을 기준점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0이고 2라는 형태가 등장할 거니까. 그래요?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냐? 그러면 0 그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기울기가 0이에요. 그냥 플러스면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이 한 가운데 x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이 어딘가 있긴 있을 거야. 8이 어딘가 있긴 있을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 명확한 값을 구하지 않고서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냐. 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생각을 해봤더니 x축을 기준으로 a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이 그래프거든. a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뭐 4보다 더 작은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것도 이 범위일 거고 이것도 이 범위일 거야. 정확히 1에 대해 대칭이고도 얘도 1에 대해 대칭이 되겠지. 1이라고 놔둬도 상관없어요. 사실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정확히 대칭 형태로 나타나겠어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뒤에는 풀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절대값이 또 있는데, 일단 이거 봅시다. 이거의 해가 이건데, 우리가 이제 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거냐면, x의 제곱이 있다면, 얘도 어떻게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결국 치환해서 푸는 형태로 등장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0인데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거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보다. 근데 t는 어차피 양수의 값이에요. 그렇지? 절대값 x가 어차피 양수의 값이니까 이것만 따져줘도 충분해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부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먼저 끝내자. 얘가 한 문제 더 나오거든. 딱 한 문제 더 나와. 얘가. 딱 한 문제 더 나오는데 절대값.
지금 적어놨는데 여기 있다. 딱 한 문제 더 나와요. 16번에. 봐봤더니 이것도 어떤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네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4 3 절대값 x-1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양식으로 처리해봤더니 절대값 x-1의 제곱이라고 써질 거고 3의 절대값 x-1 4가 0보다 작습니다. 사실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만들었을 거예요. 오케이? 원래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같은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그냥 치환 안 해도 너희들이 이제 이거 해결할 수 있지. 이놈의 값이 마이너스 4, 1이니까 4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절대값 x-1이 4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방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1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1에서부터 x까지 떨어진 거리가 4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 x의 범위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는 안 할게요. 오케이? 어차피 너희들이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근데 뭐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1이라는 그래프가 y는 4보다 더 작게 되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라는 거지. 그지? 얘가 이제 1에 대해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4보다 더 작은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4니까 4만큼 올라갔지 않냐? 이게 4만큼 빠진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얘도 4만큼 올라간 건데 기울기 1인직선이니까 4만큼 더해진 거예요. 5예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4보다 더 밑에 있는 x의 범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절대값은 그래프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바꿔서 푸는 게 너희들한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절대값을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이제 뒤에 절대값 한 문제 딱 나오지. 여기서 절대값 나오지. 그래프로 푸는 문제들을 쭉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여기 어차피 이제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야. 거리를 표현하는데 무엇을 통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봐봐, 원래 이게 부등식 단원이잖아. 거리를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거 언제 처음 나오냐면 점과 좌표에서 처음 나와요. 이게 블랙라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원래 점과 좌표를 배운 다음에 있어야 돼. 오케이? 원래 계통상에 그 다음에 있어야 돼. 그렇거든. 근데 블랙라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얘를 무엇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x부터 4까지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8까지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1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는 이 그래프가 y는 10보다 더 작은 범위, 4랑 8로 끊어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0, 2가 될 거거든. 오케이? 다 음수일 때 따라 이게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뭐도 체크해주면 이 점만 체크해주면 돼요. 4 대입하면 뭐 나와? 4 나와. 4,4거든. 그래요? 그러면 무엇보다 10보다 더 작은 x의 범위 구해주세요. 그럼 기울기가 2였으니까 지금 4에서 6증가, 이 6증가 있잖냐? 그럼 이거 3만큼 빠진 거겠지. 1이에요. 여기도 6증가 하잖냐? 3만큼 더해진 거겠지. 1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x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뭐까지가 되겠습니다. 1부터 11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로 문제를 풀어준 거지, 그래프를 놓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빨라. 식을 쓰면 3개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서술형은 그렇게 푸세요. 오케이? 그리고 혹시 이렇게 푼다라고 해서 서술형을 이렇게 풀고 싶으면 뭘 언급하면 되는 거냐면 식을 언급하면 되는 거야. 이 식을 언급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비슷해. 어차피 범위 나눠서 푸는 거랑 비슷하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12. 얘가 한쪽이 마이너스인데 얘 4.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 함수를 이거 식을 써줘야 돼요. 객관식이 아니고서는 그래프 푸는 거는 어차피 그 풀이나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푸는 게 객관식이면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사실 학원에서 문제 풀 때는 그래프 그려서 푸세요. 오케이? 식 정확하게 쓸 필요 없거든. 너희들 그래프만 딱 이렇게 그려놔도 이렇게 풀었네 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 이거 식 각각 다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문제 풀 때 그래프만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봅시다. 3번을 봐봤더니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만나는 점이랑 기울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잖냐.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0이랑 A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0이 되고 2가 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일단은 A가 2고 A가 2고 B가 3이에요. 일단은 이제 체크해 봅시다. 이때 만나는 점이 A를 대입하면 이거 A 나오거든. 오케이? A, A를 지나요. 그렇지? A 대입하면 0 되고 A 나오잖냐? 오케이? 이때의 Y 값이 A야. 근데 B에 대해서 이게 이제 B거든. 이때의 총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얘가 이제 2야. 2,2예요. 그리고 이때의 값이 3이야. 높이가 지금 1 차이 나지? 기울기가 근데 2예요. 기울기가 2면 이게 얼마 증가할 때 1 증가해요? 2분의 1 증가할 때 1 증가하지. 기울기가 2면.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의 x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2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이때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2인 상태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더 작게 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는 0, 1, 2, 3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이게 이제 아름다운 거야. 문제를 만들 때 이 차이 난다라는 것을 바로 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울게. 이거는 좀 지우고 생각할게요. 우리가 이 A의 값이 N이야. 이게 이제 N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값이 N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의 Y의 값이 N이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이 N 플러스 2니까 N 플러스 2보다 작은 형태를 찾는 거니까 이 길이가 2지 않냐? 그러면은 기울기가 2니까 1 증가할 때 2 증가하는 거예요. 이때의 X의 값이 N보다 1 큰 값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값을 뭐라고? N 플러스 1이라고. 이 값을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는 포함하지 않고 요거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0부터 N까지만 있는 것 정수의 개수 찾아주세요라는 거지.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밑에 거 봐봅시다. 얘랑 얘가 같냐라는 건데 이게 바뀐 거잖냐. 그러면은 이 값이 뭐가 돼요?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얘가 N 플러스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요? A의 값이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N 플러스 4니까 2만큼 증가했을 때 1 더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X의 값이. N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거. 그러면은 정수의 개수가 지금 N 플러스 3개 있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절대값은 이렇게 2개 등장했을 때 아니면 3개가 등장해도 상관없어. 3개가 등장하면 3번 꺾여서 그리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 형태에 대해서는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깔끔한 게 뭐냐면 얘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 기울기 찾는 게 가장 깔끔해요. 오케이? 식을 직접 찾아줘도 되거든? 근데 기울기를 찾는 게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에 대해서 저 뒤에 한 문제 더 봅시다. 1번 봐보자. 1번. 스텝 3 1번 봅시다. A 값을 모두 구하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지금 A보다 B가 더 크니까 이 그래프보다
더 작은 x의 범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x축을 그려서 빨간색으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얘가 y는 절대값 x-a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절대값 x-b를 그릴 건데 x-b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더 작은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만나는 점이 b가 될 건데 더 작은 x의 범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이 범위가 되는 거야. 더 밑에 있는 범위가 이거 기울기 1이고 기울기 1이잖아. 중점이네. a랑 b의 중점이에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더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x는 뭐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작거나 같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더 작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식을 그래프로 처리할 수 있었네. 그러면 뭐야? 이거인 실수에 대해서 이게 모두 성립해야 돼요. 그러지? 얘가 이제 여기 안에 다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는 이 절대값 문제는 무엇으로 바꿔서 그래프 문제로 바꿔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가우스를 다 물어봤냐? 가우스.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이 얘인데 이거 시험 보면 거의 열에 8학교가 나오거든. 틀리지 마세요. 오케이? 뭐 때문에 틀리냐면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이건 내가 얘기했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망성이 높아. 학원에서 기말고사 보잖냐? 굉장히 높은 문제야. 그러니까 2차 개수가 0인 경우 반드시 따져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까먹지 마. 이 문제 계속적으로 등장하거든.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뒤에 이런 문제 있단 말이다. 이런 문제 있어. 식이 한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처리되는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해주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2차 개수가 0인 되는 경우도 따져주세요라는 거예요. 당연히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가 돼 있으면 이게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저 친구 마탱시 가버렸네. 정신 차려, 정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지, 이렇게. 그건 내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나? 그렇다고 할까? 알겠어요. 봅시다. 너무 부끄러운가? 부끄? 봅시다. 이렇게 벽기다고 이렇게 잤어. 저거 사진 찍어놨어야 했는데. 내가 가끔 사진 찍어주거든. 여기 띄워줘요. 가끔 띄워주거든. 한 번 더 자면 한 번 띄워줄게. 알겠지? 자면 띄울게요. 오케이? 사진 안 자를 거야. 저거. 동의서 받아놔야겠다, 너희들한테. 동의한 걸로. 봅시다. 이제 그 다음 문제들 쭉 봐봅시다. 소점 아래에서 반올림하면 5이다 라는 거네. 반올림이 뭔지 알지? 반올림이 뭐예요? 5가 되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너가 물어봤잖아. 이하야? 2분의 4.5? 4.5면 2분의 9인가? 2분의 11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랑 9랑 똑같이 써주면 안 되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만족하는 건데 a, b가 뭐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네요. 양변에 2b 곱할게요. 양변에 2b를 곱했더니 9b 2a 11b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시켜서 이놈이 23 플러스 5b잖냐? 그러면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 b 보여줄 수 있겠어요? 있겠지? 이제 이 분음식 만족하는 거 이제 한쪽 해가지고 만족하는 자연수 b 이제 구할 수 있겠어요? 답이 안 나왔어 했는데 해보세요. 그 다음 봅시다. 7번.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질문한 거면 이것 때문에 질문했을까? 봐보자. 한번 우리가 해결해보자. 일단 위에 거에 대한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 3x-7 7 작다 5x-15 2x는 더 커요 8보다 x는 4보다 더 커요. 그래요? x가 4보다 더 크겠습니다 라는 거를 구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이 경우 때문에 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데 아닐 수도 있으니까 a가 이럴 때 항상 성립하네. 항상 성립하네.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네. 혹시 이 경우 있잖냐. 이 경우 때문에 난 물어봤을까봐. 잠깐 써봤는데,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원래 너희들이 물어보면 이것 때문에 물어보거든. A가 1이 아닐 때, A가 1이 되면 해가 안 되는 경우 있잖냐. 그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단 봐봅시다. 얘가 1일 때, 이게 뭐든 실수되지. 그지? 해가 존재하네. 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그러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 두 개의 범위로 나눠서 처리해 줘야겠네요. 첫 번째는 a-e가 0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는 a-1 미안. a-, 이거 1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처리할게요. 얘가 0보다 작을 때면 x의 범위가 뭐보다 a-1분의 -2보다 더 작거나 같다로 나오거든. 그지? 그리고 0보다 크면 x가 a-1분의 -2보다 더 크거나 같다로 나와. 그러면 이제 크거나 같다면 지금 큰 쪽으로 가버리니까 해가 무조건 존재해요. 그지? 무조건 겹치는 경우 생기지 않냐. 눈빛. 그래. 그렇게 표현하세요. 이해가 안 가면 그렇게 표현하면 돼. 이거랑 얘가 어찌됐든 더 크거나 같은 거잖냐. 크거나 같은 거. 그렇지? 크거나 같은 거면 무조건 공통된 범위 무조건 존재하지. 얘가 이쪽에 있든 저 끝털이 있든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해 무조건 존재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네.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 문제 좀 잘못 읽은 것 같지 지금. 저 지금 나왔어요. 맞았어. 너 아니냐? 미안. 다른 친구야? 다른 친구 누구지?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공통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게 4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라는 거겠지. 그래요? 그래 이제 공통된 범위가 없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사실 이걸 질문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아서. 그 다음 봅시다. 8번 내가 체크했는데 8번은 이거 하라고.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올 때마다 내가 자꾸 언급을 할 거야. 당연히 범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100-x다 라는 것은 뭐에 대해 대칭이에요? 뭐에 대해 대칭이야? 뭐? 그래,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써볼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있으면 y는 fx가 있으면 이 함수를 x는 a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a에 대해서 대칭해 보고 싶습니다. 대칭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되는 점을 체크해 볼 건데 너무 대칭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봐도 대칭이 되지. 이 원래 있던 점 s, t에 대해서 얘를 x, y로 옮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t는 y가 그대로 되지만 s는 s 플러스 x의 한 가운데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s는 뭐가 돼요? 2a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 y에 대한 관계식은 얘가 원래 이 점 위에 있었으니까 t는 fs인데 t 대신에 y, s분의 2a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 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입하면 y는 이 식은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f의 2a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당연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냐면 이거지. 원래 마이너스 3이랑 2 사이이다라는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건데 x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린 거예요? 50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린 거야. 100-x를 대입했으니까 50, 이거 곱하기 50 마이너스 x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만나는 점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50에서 이거 98, 50에서 103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사실은 대칭성에 대한 문제가 여기 몇 문제 있긴 한데 일단 봐보고 시간 남으면 체크해 봅시다. 11번 봅시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존재하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똑같은 얘기네. 부등식이잖냐. 그럼 a가 0일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해줘야겠지. 그지? 그러면 a가 0일 때는 0, 2x니까 이거 해 존재하네. 실수 x가 존재하지. 이거 돼요.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해봅시다. a가 양수이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왜? 이거 이항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네. 근데 2차식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2차 함계수가 어차피 a지.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a-2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일단 이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러니까 2차 함계수로 따져보는 게 첫 번째지. 그지? 근데 0 됐더니 이렇게 되니까 됐어. 그 다음에 a가 일단 양수일 때는 이거 무조건 성립하잖냐. 무조건 실근 같지?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뭐 어떤 그래프가 되든 실근을 갖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네. 그 다음 세 번째 a가 음수일 때만 따져주면 되는데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큰 a의 범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세 개의 범위 합쳐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2번 봅시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문제집에서는 근의 분리를 처리하는 경우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근의 형태들 그래프를 이동시켜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단 말이다. 이 블랙라벨에는 1등급에는 좀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아. 한 문제 좀 다시 만들었으면 좋고 몇 문제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각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해결하면 좀 더 쉽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거지. 이걸 이항시켜서 플러스 ax 마이너스 2a의 제곱 해서 5 이거 인수분해 된다. 그렇지? 인수분해가 되네.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크다라는 거니까 a의 최대값, 이거 만나는 점 a가 양수다 음수이다 나눠서 처리해야 된가?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 혹시 a가 0일 때 나눠서 처리해 줘야 된가? 그래요? 양수인 범위에 성립하도록 a의 최대값. 오케이? 근데 아무튼 얘가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2a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양수면 a가 양수면 2a고 얘가 2a 마이너스 2a고 a가 되는 거니까 양수의 파트가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이 범위에 성립해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2부터 4에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2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양수일 때는.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최대값이니까 굳이 따질 필요 없겠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겠네. 인수분해가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게 좀 더 쉬워 보여.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얘를 이항시켜서 그래프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냐면 이렇게 쓸까? 어차피 비슷하긴 한데 2a, 0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직선이에요. 오케이? 2a, a를 지나고 0을 지나고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y는 x의 제곱이 이건데 뭐부터 뭐까지? 2부터 4까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처리할 건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a가 양수일 때만 따져주면 돼. a가 양수일 때 어떻게 따져주냐면 a가 양수면 2a, 어떤 점이 있을 거야. 그냥 이 점이나 줄까? 2a, 0이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a야. 기울기가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엇만 따져줘도 되는 거냐면 2대입했을 때 더 밑에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대입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뭐야? 2,4잖아. y는 x의 제곱이니까 2,4. 2대입했을 때 4보다 더 밑에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2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2a가 뭐보다 4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 몰아서 2차 함수와 직선으로도 이 부등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잠깐만 미안해요. 정리하고 있어. 봐보자. 그림이 조금 끊겨서 미안해. 이게 딱 한 문제 더 있던데 이게. 여기에서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5번 문제를 봐보면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범위에서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항시켜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x의 제곱이 4ax 마이너스 a에 대한 형태로 옮겨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0부터 1까지만 신경 쓸 거야. 0부터 1까지만 신경 쓸 거예요. 오케이? 이 부분이 이것보다 그러니까 4a로 묶었더니 x-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y는 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4,0을 지나고 기울기가 4a인 직선인 거지. 그래요? 4,1을 지나고 4분의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인 거예요. 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따져줄 건데 첫 번째는 이놈의 기울기가 뭐보다 크면 되냐면 0보다는 크면 돼요. 0이 돼도 상관이 없지. 0의 값을 갖지 않는 거니까.
0을 지나쳐도 이 살짝 큰 부분, 0보다 살짝 큰 부분만 크기만 하면 되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A의 값은 0보다 더 크거나 같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문제야. 어차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 A의 범위를 나누는 게 문제가 됐을 거거든. 이 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을 거야.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얘가 뭐 어떻게 될까라는 거냐면 접하게 될까라는 거야. 접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접하는 순간 얘였지 않냐? 근데 사실 내가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린 게 아니라서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어. 그래요? 그런 부분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봐보자. 이게 이제 접할 때 한번 구해볼게요. 접할 때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식의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예요. 짝수 공식 써봅시다. 2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거예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거네. A의 4A 마이너스 1이 0이야. 그럼 A는 0이 되거나 A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A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거를 여기에다 넣어봤더니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잖냐? 그래요? 만나는 점이 어디야? 이거 그림 좀 많이 잘못 그렸지? 실질적으로 이 1인점이 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1이 여기가 되는 게 아니고 1이 훨씬 더 큰 값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 정도에서 1이 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2분의 1이거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2분의 1에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의 범위는 뭐만 따져주면 돼? 접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만 따져주면 되잖아. 더 작다라고만 따지면 되잖냐? 접할 때 A 값 뭐였어요? 4분의 1이었지. 그지? 그때의 X의 값이 2분의 1이었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큰 건가? 항상 양수니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안 되지? 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접하면 안 되잖아. 그래프가 더 위쪽에 양수가 돼야 되는데 0보다 큰 형태가 돼야 되잖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잖아. 겹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는 더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접할 때 어떻게 찾는 거 봤지? 오케이? 접하는 순간에 그때의 X값 찾아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히 이 A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0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처리해야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아. 근해분리 한 문제 있더라고. 오케이?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럼 앞부분 다시 가봅시다. (14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거가 성립할 때 a, b의 대소 관계로 옳은 것을 불러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거슬리는 게 이 분모에 있는 거네. 분모를 어떻게든 처리해 줘야겠어요. 어차피 다 양수의 값이에요. 그렇지?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0보다 다 큰 값이지. 그래요?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니까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럼 이항시켜도 상관없겠네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b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보다. 항상 성립하니까 ax 한쪽으로 몰게요. 한쪽으로 몰 건데 2차식
플러스 2. 갑자기 내가 떠올린 생각인데. 한번 해보자. 한번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해결하더라도, 원래 내가 풀었던 방법을 해결하더라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이걸로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이고, 나머지를 적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네요. 그래요? 얘가 b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까? 그래요? 이항시켜서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a 마이너스 b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얘가 더 커야 된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2가 바로 나오잖냐? 바로 나와요? 응.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어떤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이게 이제 1이야. 1. 1에서 접하는 그래프지? 그지? 이 그래프보다 이 앞에 있는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어야 돼. 그래요?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냐? 이놈의 축이 뭐냐면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이야. 일단 a-b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봅시다. 0이 돼버리면 이 x축 자체가 돼버리지. 그러면 더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잖냐. 이 점이 걸리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실 이제 더 명확하게 따져줘야 되는 건 맞아. 이제 더 명확하게 따져줘야 되는 건 맞는데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이것만 나왔으니까 뭐밖에 없어. 양수일 때밖에 안 되겠잖냐. 일단 이게 이제 판별식 때 0보다 작아. 판별식 때 0보다 작거든. 그지? 마이너스 3이니까. 판별식 때가 마이너스 3이니까 붕 뜨는 그래프단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어차피 붕 떠. 이놈이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형태거든. 그래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0보다 작은 형태지 않냐. 그러면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a 값이 음수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더 위쪽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안 됩니다. 양수인 경우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a-b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이렇게 해결합시다. 오케이? 내가 풀었던 방법보다 훨씬 깔끔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 좋았다. 이 방법 좋았어. 좋아. 갑자기 내가 풀었는데 너무 좋았어. 갑자기 그럴 때 있잖냐. 너희도 안 그러냐? 너희도 가끔 이럴 때 있잖아. 기분 좋을 때. 그 다음 봅시다. 사실 이 문제도 너희들이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항상 푸는 것은 이게 같았거든. 근데 갑자기 달라졌어. x1, x2야. 오케이? x1, x2.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이 이놈의 함수의 최대값보다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값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x의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거의 최소값이 이놈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식이 세워졌잖냐 벌써. x의 제곱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더니 2분의 m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m. 그러니까 요거의 최소값 마이너스 4m의 제곱 플러스 4m2. 이놈의 최대값 찾는 거지. 이놈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3m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3m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네요. 오케이? 정리했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 이제 해결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다르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비교하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놈의 최소값, 이게 이제 x1이 돼버리고 얘가 이제 x2가 돼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x 값이 다른 값이니까 결국 어떻게 그려줘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이 더 밑에 있는 형태로 그려져야만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등식은 너희들이 근의 공식 넣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지?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봐봅시다. 적당히 내가 잘 끊을게. 가우스만 빼고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도 여전히 많네. 일단 오늘 다 못할 것 같아도 몇 개만 더 해봅시다. 몇 개만 더 해봅시다. 봐봅시다. 이거 글 왜 이렇게 길어 또? 이거 봐봐. 문제를 읽어보자. 이거 문제를 읽어보자. 문제를. 좀 독서 좀 하세요. 독서 좀. 글이 길면 다 물어봐. A와 B 사이가 10이고 A와 C 사이가 20, B와 C 사이가 30이에요. A와 C 사이에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공장과 보관창고 사이 거리가 X일 때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의 제곱, 거리의 제곱비가 성립합니다. 라는 거네. 그때 각각 100개, 200개, 300개.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군. 좀 액수가 큰데 15만 5천 원. 오유, 운송비가 왜 이렇게 싸냐? 더 들 것 같은데 100개 200개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15만 5천 원이면 우리 학원비보다 싸잖냐? 공장의 운송비가 그렇게 싼가? 원래 그렇게 싸야 된가? 미안,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합시다. 우리가 이게 X축이라고 놓읍시다. Y축이라고 놓을게. 그리고 좌표를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좌표를 주겠다라는 거야. 이 보관의 공장을 X값, Y값 줄 필요 없다. X축 수직선만 줄게요. 이걸 이제 어떤 X의 값이라고 놓는다면, 당연히, 이 떨어진 거리는, 이거 원점이라 놓자. 원점이라고 놓으면, A 지점에서 또 떨어졌네, A만큼. 그럼 이거 뭐라고 놓을 수 있어요? A라고 놓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 구해주라는 거니까. 식 세워주면 되지. 이 거리가 A. 절대값 A. 이 거리가 절대값 20-A. 이 거리가 절대값 A 플러스 10이에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이니까 20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세워주기를 100개를 이거의 제곱만큼, 100개를 이거의 제곱만큼, 200개를 거리의 제곱만큼, 200개를 거리의 제곱만큼, 300개를 거리의 제곱만큼, 300개를 거리의 제곱만큼. 오케이? 이게 운송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가 이제 얼마 이하면 돼요? 155005. 이건 너희들이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전히 시험 볼 계획이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을 안 봤냐면, 방정식 시험 안 봤잖냐? 방정식 시험 안 봤지? 다음 시간에 방정식만 볼게요. 그 다음 시간에 부등식만 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숙제는 다음 단원 한 단원 풀어오세요. 보여. 점과 좌표랑 직선까지 있던데 열심히 풀어오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